자, 그럼 대표님과 시장 이야기 마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시장 한 줄 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시장 한 줄 평 어떻게 표현해 주실까요? 저는 이제 이번에 뭐 방산 관련된 이슈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방향성이 상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을 기회로 삼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타이밍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또 종목이 삼성전자인 것 같아요. 오늘 흐름도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향성들 좀 짚어주실 수가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 삼성전자는 이제 앞으로 좀 상승 흐름을 당분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외국인이 전반적으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바구니 형식으로 담는 우량주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패시브 자금들이 좀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따박따박 또 들어오는 이제 금액들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거든요. 뭐 삼바나 아니면 네이버나 이런 쪽도 이제 마찬가지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자금이 좀 회복된다라고 했을 때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주가가 아무리 SK하이닉스에게 패권을 뺏겼다고는 하지만 너무 많이 빠진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만 원 아래로 빠지는 거는 좀 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사도 되는 정도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5만 원 아래로는 역시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5만 원 지지를 좀 받쳐주고 다시 회복되는 흐름이고요. 이대로 이제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뭐 기술적 저항을 뭐 이런 이평선 쪽에서 맞을 수야 있겠지만 지금 이제 바닥을 다졌다라고 전제한다라고 했을 때 막 올라오는 시점입니다. 사실상. 박스권을 제대로 올라섰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시점이라 저는 삼성전자 흐름은 당분간 계속 올라간다라고 노려보셔도 좋겠고, 만약에 내가 저가 매수세를 좀 노려본다라고 하는 투자자라면 오히려 신규 매수를 좀 고려해봐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저는 SK하이닉스가 여전히 그 장기적으로는 더 괜찮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네, 근데 뭐 이거는 우선순위의 차이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안 좋고 뭐 안 가고 이렇게까지는 보지 않아요. SK하이닉스를 더 좋게 보는 이유는 뭐 명확합니다. 사실 이제 실적에서도 드러나거든요.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드릴게요. 이번에 패권을 뺏기면서 이제 나오게 된 이슈가 뭐냐면 기업 분석을 이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일단 차트적으로도 SK하이닉스가 이제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근데 이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23년도에 이제 좀 적자를 보기도 했었는데 24년도부터 이제 흑자 전환 성공하고 계속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우상향하는 추세예요. 삼성전자는 좀 들쭉날쭉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게 26년도 정도 보시게 되면 대략 30조가 좀 안 되는 순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매출은 100조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 매출이 이제 300조가 넘어가는데 순이익이 40조가 좀 안 되는 수준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한 3배 넘게 나오는데 네. 사실 이익은 그렇게 많이 큰 차이를 보인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매출 캐파가 커진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익 성장성이 SK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현재 마진율이 뭐 한 12%, 11% 정도로 개선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SK하이닉스는 뭐 40% 정도 영업이익률 그리고 30% 정도의 순이익률이 기대되는 만큼 프리미엄은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달리 그동안 덜 빠졌고 삼성전자는 정말 많이 빠졌고 이런 점이 저는 있어서 삼성전자를 제가 정말 어찌 보면 좀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SK하이닉스가 훨씬 낫고 투자 둘 중에 고려한다면 SK하이닉스가 맞다. 지금도 저는 의견은 변하진 않았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위치에서 올라갈까 떨어질까를 예상해 본다면 저는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봐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뒤처졌을 뿐이지 이게 성장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과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삼성전자는 좀 더 상승을 계속 노려보셔도 좋겠다 조언 드립니다. 네, 또 우리 지수와 연동되어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또 한번 대표님께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현재 위치 고심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또 이어서 오늘 또 5이슈 살펴보셔야겠죠. 자, 오늘의 이슈는 또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해봐야 하는지 대표님께 한번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전 세계 방위비 증가 압박 여기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슈는
방위 관련된 방위 산업 관련된 이슈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근데 사실 계속 부각을 받았었던 이슈였습니다. 어제도 또 유럽 쪽에 관한 이슈가 있었고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방위비 증액은 불가피하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세부적인 전략을 잡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대부분 시장에서는 이런 예상을 하잖아요. 재건주가 가면 방산주는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둘 다 강한 양상들이 보여집니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저는 역시 뭐 트럼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현재 트럼프가 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증시에서 공식처럼 여겨져 왔었던 해칭 전략으로 보통 많이 구사를 했었거든요. 재건주를 투자하고 방산주를 투자하면 둘 중에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시속 게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선 좀 잃더라도 한쪽에서 방어가 되는 이런 해칭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었는데 트럼프는 이 두 개를 그냥 다 올려버리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면에는 전쟁이 오래되기도 했고 전쟁을 이제 종식시키는 와중에 이거를 하나의 이제 전형적인 예시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봐봐. 이렇게 너희 나라 똑바로 못 지키면 땅도 뺏기는 거야. 지켜야 되겠지? 근데 미국은 안 지켜줄 거야. 전제 조건이 있어. 돈 내면 지켜줄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나라가 안심을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패권을 잡고 있었던 미국만 믿고 이제 방위비를 그다지 신경을 안 쓰고 있던 국가들은 자주 국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고, 뭐 유럽이 이번에 방위비를 올린다 얘기했지만 유럽만의 문제겠습니까? 네. 이건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라 전 세계 방위비가 모두 올라가게 될 거예요. 아이러니한 건 평화를 이야기하는 와중에 방위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이런 방위비 증가가 오히려 평화를 불러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진정한 평화는 저는 강력한 힘에서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 이전에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린 적 있죠. 우리가 친하게 지내자라고 한다라고 해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막강한 힘에서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이 막강한 힘을 과시했을 때 전 세계적인 평화가 온다라고 믿는 입장이에요. 실제로 평화적인 무드로 갔을 때보다 지금 트럼프 같이 이런 강경한 액션을 취했을 때 평화 무드가 훨씬 더 빠르게 조성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밀림에 있어서 뭐 사자나 호랑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일이나 늑대들이 여우들이 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생태계 질서가 속된 말로 정말 어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만약에 호랑이나 사자가 딱 나서서 너희 그렇게 싸우면 나랑도 한판 붙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래? 라고 하면은 아무도 뭐 이렇게 반기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이제 납작 엎드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현재 이 기조가 너희 그렇게 계속 전쟁할 거면 미국이랑도 한번 붙을 건데 괜찮겠니? 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국가가 전쟁을 하려고 할까? 그리고 과거에 트럼프가 한번 언급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트럼프가 지금 협상 카드로 내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관세, 다시 말해서 돈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너희 자꾸 전쟁하면 관세 부과할 거야. 너희 이제 돈 못 벌게 해버릴 거야. 이렇게 해버립니다. 사실 전쟁만큼이나 무서운 게 돈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건드려서 과거에 트럼프가 직접 언급할 수는 없지만 내가 전쟁이 날 뻔한 국가 전쟁을 막은 적이 있다. 이게 돈으로 좀 협박 아닌 협박을 했겠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평화 무드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한 증시 상승, 동시에 방위비 증가로 인한 방산주들 상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위비 증액에 관해서도 저희가 프로그램 통해서 여러 번 언급을 드렸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런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선택이 더 좋을지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될까 아니면은 숨고르기를 기다렸다가 적절한 전략 타이밍을 잡아야 될까?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이제 공매도 말씀을 드리면서 급락 나올 수 있으니 네. 좀 차익 실현 물량을 챙겨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또 약간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거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투자자분들의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이제 상황이냐? 만약에 내가 방위산업, 방산주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는 단계라면 저는 익절을 어느 정도 챙기시고 잔량으로 욕심을 내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현재 방산주가 없고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걸 진입해도 될까라고 고민하신다면 저는 진입을 지금은 하지 않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조정이 급락식으로 나오고 반등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시점에 차라리 진입을 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니까요. 지금 보유하고 있다면 서서히 익절을 하면서 잔량으로는 추가적인 급등 욕심을 내보자. 하지만 내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차라리 조정이 나오면 그때를 노려보자. 지금 방산주 말고도 공략해볼 만한 섹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많이 급등한다고 해서 없는데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은 좀 위험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방산주도 오랜 기간 동안 고밸류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이 시나리오를 주셨기 때문에요. 그 시나리오에 맞는 전략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오후장 전략 한마디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은 좋습니다만 또 그래도 투자자분들께서는 또 내 포트폴리오를 또 관리를 하시거나 또 시장의 방향성을 바라볼 때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시장이 빠르게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 낙폭도 꽤나 이제 강력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투자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실 수 있고 수익 내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중심을 잡아드리고 싶은 건 기준금리 인하 기조는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딜레이 될 수는 있지만 방향성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시장은 우상향할 것이고 특히나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뜬금포로 올라가는 게 많습니다. 미국 시장 안 좋을 때 같이 떨어지고 미국 시장 좋을 때도 떨어지고 이러다가 그냥 고요할 때 갑자기 뜬금없이 혼자 엄청나게 올라가 버려요. 이걸 제가 너무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급락 우리가 이제 공매도 이슈 때문에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니 3월 말에서 4월 초 그때를 전후로 해가지고 흔들릴 거를 염두에 둔 현금 50% 정도만 확보해 두시고 한 50% 물량 정도는 계속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